네, 안녕하세요. 도형기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경미라고 합니다. 오늘도 세 번째 시간 지난번하고 똑같이 한국영상정보대학 유아교육과 겸임교수로 계시는 조원배 교수님 모시고 이제 마지막 기질에 따른 아이들의 양육을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의 부분이 이제 부모님이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교수님하고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잘 지내셨죠?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면 의상이 안 바뀌었잖아요. 교수님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제가 유튜브 제작인지 그냥 일상적인 수다인지 이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자연스럽고. 예. 네네. 어찌됐든 사실 처음에 이렇게 제의를 받았을 때 네네. 참 기발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사실 이제 부모 교육을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기발했고요. 원장님 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네, 이렇게 뭐 강제적이든 자의적이든 불려 나와서 조금 걱정을 했지만 네네. 잘 이끌어 주셔서 열심히 근데 하고 처음 있습니다. 찍는 유튜브 치고는 네. 굉장히 익숙하세요. 아, 그래요?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질을 왜 알아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렸고, 네네. 나에 대한 기질을 어떻게 아는지도 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기질의 원칙과 또 이런 기질을 가진 아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자, 기질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아마 이제 본인도 하시고 이제 남편도 목덜미 잡아서 한번 해봤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이들도 아마 하셨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그리는 그런 타입도 다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동그라미인데 다른 기질을 또 부기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요건 파일마다 다릅니다. 네네. 어찌되었든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네네. 또 이 사람의 기질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또 감정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금은 자녀가 어리지만 네네. 기질은 변화를 수반하거나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양상에서 더 많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2병이잖아요. 요즘 교수님. 예, 내려갔으니까. 네, 네네. 초5로 내려가서. 내려갔어요. 네. 네네. 어찌되었든 이 사춘기가 되면 더 이게 기질적인 게 더 발현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알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네네. 예, 질알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제일 질알을 많이 떠는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춘기 때도 발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후에 결혼을 해서거나 또 그 후에도 더 발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되었든. 교수님, 이 기질이 되게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네. 아까 동그라미, 네모, 세모, 뭐 S까지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네. 그러면 각각의 성격이 아니죠. 기질의 유형대로 네네. 이런 어떤 분노 표출이라든지 이런 네네네. 것들이 예, 예. 다르게 발현되는 건 맞는 그렇죠. 거죠. 형식은 다르죠. 형식은 다르죠. 네. 저 같은 예, 예. 경우는 분노 표출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네네네. 제가 이제 저희 둘째 딸하고 저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네네. 이 교수님은 아까 저하고 이제 이거 찍기 전에 이제 네네. 사석에서 얘기할 때에는 누군가 가져가고 본인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네네. 더 부딪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딸하고 성격이 굉장히 많이 비슷해서 네네. 더 많이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나요? 그렇죠.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표출이 분노 표출이 많이 되는 기질의 경우에 서로 더 부딪히고.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니까 아. 내가 맞다고 하니까 그죠? 내 말이 맞아. 맞아요. 내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똑같은 기질의 자녀라면 그걸 동의할 수가 없겠죠. 네네. 그렇죠? 네. 왜 엄마 말이 맞아?
그죠?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 네, 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벽 보고 얘기해요. 그런 부분이 네. 있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서로 센 게 붙이니까 세면 왜 극끼리도 맞아요. 그죠? N극 맞아요. S극은 붙지만 SS 뭐 이게 서로 이렇게 네, 네, 밀어내잖아요. 네, 네. 똑같은 네,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 네, 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다스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변하지 자기 않는다는 기질을. 건 유지가 되는데 그게 감춰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예, 이렇게 예. 될 수는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근데 네. 사실은 이제 감춰지는 상황들은 언젠가는 네. 자기 그렇죠. 주기질이 표출이 된다는 얘기신 예, 거죠. 그런 부분이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에 볼 때 이제 도용 기질별로 이제 자녀 양육법이 있어요. 네, 네, 네. 내 자녀가 동그라미인 자녀다. 이럴 때 보면 자녀가 이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참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의 특질을 빨리 나타내지를 않아요. 동그라미들이 이게 둥글둥글할 유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모 같은 경우는 자기 중심이 딱 있어서 난 이걸 하고 싶어 라고 라고 표현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내 주장의 센 편은 아니라는 거죠. 동그라미 자녀 아이들이.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시켜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노래나 춤이나 예술이나 스포츠나 연극 등의 활동을 격려하라 이런 게 뭐냐면 이 동그라미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동그라미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격려를 하라는 이야기고요. 네네. 또 방정리나 뭐 동관리나 끈기 등의 교육에 힘써라 이거는 의미하는 건 뭐겠냐면 부족하다는 안 된다는 소리죠. 네네. 동그라미 이 아이들이 이제 방을 가보면 대체적으로 지저분합니다. 정리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오래 있었던 것도 다 어디인가는 쓸 거라고 다 쟁여두는 스타일이 많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네,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돈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아이들이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 친구들을 먹을 걸 사준다거나 이런 거에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돈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러면 용돈 뭐 수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분명히 써야 될 곳에 쓰고 네, 이런 네. 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예, 끈기 같은 경우에도 동그라미 아이들이 아까 설명했듯이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화장실 간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네. 부분이 잘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인내를 갖고 하는 그걸 연습을 좀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건데 이 부분도 부족하다니 감성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감성성이 강해서 이렇게 눈물로 많이 표현을 하고 나 이 얘기를 할 때 눈물로 많이 표현을 해서 자기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퉁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우도 많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성보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의사소통,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게 여러분들 뭐 그 고래도 뭐죠? 그 속담이 있죠. 네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이게 동그라미한테 맞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가 모든 기질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칭찬이라는 걸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칭찬에 그게 있어요.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격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킬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모든 칭찬을 다 수용하는 게 동그라미라는 거예요. 동그라미는 어떤 방식으로의 칭찬도 그거를 순수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서 이거를 보면은 더 잘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S는 칭찬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네 생각을 해요. 저 의미가 뭐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칭찬도 다 기질마다 다르다 네,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감정을 서로 받아주고 사랑을 아낌없이 해줘라 이런 부분들은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잘 이제 그 감정도 받아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킨십도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스킨십을 이렇게 기질 따라 다 다릅니다. 세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스킨십을 좋아하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이를 감정적으로 달래고 이럴 때는 스킨십을 이용해서 하면 또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잘 달래지고 그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그라미 이 자녀들이 그 양육하기에는 그렇게 불편한 기질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도 순수하고 남도 잘 배려를 잘하고 남이 마음도 잘 알아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잘 할 수 없는 점, 방정이라든지 끈기 있게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자기 감정만 앞세우지 않고 들어주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동그라미들이 사람을 사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유형들의 친구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친구와의 관계도 그죠? 좀 정리되는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쵸.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감정적으로 너무 우선하지 말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양육을 할 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교수님 이런 듭니다. 것들이 만약에 이제 방 정리를 안 하는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방 정리 네. 진짜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방 정리 시키면 자꾸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인정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교육을 한다고 고쳐질까? 그게 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기질이 방 정리나 돈 관리가 안 되는 동그라미 기질을 가진 애를 네네, 가지고 네네. 지금 방 정리나 돈 관리를 어쨌든 교육에 힘쓰라라고 했을 때 네네네. 이게 교육의 선에서 어느 정도는 부드럽게 접근하면 교수일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참 어렵네요. 네. 제가 연구를 해보셔야 딸내미를 되겠네요. 키워봤는데 네네. 진짜 방 정리 안 되거든요. 저는 방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래요? 짜증이 나서.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 네. 그다음에는 자, 네모 네. 자녀예요. 네네. 네모 자녀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자녀의 관심이나 뭐 흥미능력을 좋게 탐구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모 같은 경우는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시작점에서 처음에 출발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모는. 네, 그래서 그죠? 다시 턴에서 돌아오는 게 되게 힘든 친구들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모 자녀를 두면 답답하다 이런 부분을 둘 수가 있어요. 어디 기반을 잘 닦아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험심을 길러주라는 이야기 나오죠. 뭐 스포츠나 뭐 태권도가 육체적 운동을 격려하라. 이거는 뭐냐면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모인 친구들이 움직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움직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그리고 이해하는 속도도 네모가 좀 느린 편이에요. 말을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니까 빨리빨리 알아듣고 세모들도 빨리빨리 알아듣는 반면에 네모는 빨리 알아듣지를 않아요. 근데 빨리 그러니까 알아듣질 않는데 한 번 그렇죠. 이해하면 이해하면 꾸준히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화나 이렇게 네네. 징계를 할 때 조용히 평화스러운 방법을 해라. 이게 뭐냐면 네모 자체가 막 잘못을 이렇게 너가 뭘 잘못했지 할 때 빨리빨리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화가 내는 그 얼굴만 기억을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딱 이렇게 얼음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용조용 차근차근 이야기해주면 내가 뭐를 잘못했구나 뭐를 이게 이해를 하는데 막 엄마의 속도로 막 이야기를 하면 이 네모 아이들은 엄마가 왜 저러지? 뭐가 화났지? 이렇게 조금 얼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나 징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평화스러운 방법을 해야 아이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럽니다. 또 분노의 감정, 또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요거는 뭐냐면 아이들 같은 네모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걸 뭘 좋아하는지 이런 욕구가 표현이 잘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좀 느리다고. 네네. 그러니까 그 감정 표현도 느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느 감정을 갖고 있는지 감정 노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거를 표현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는 네, 거죠. 네, 이런 네, 부분들. 또 이 친구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을 완수를 잘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칭찬을 해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약간의 이제 강제성을 가지고 규칙을 과제나 규칙을 지키도록 양육하라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내모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굉장히 아이가 느리게 가기 때문에 같은 유형이라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지만 부모가 저만큼 달려가는데 네. 아이는 거기에 못 미쳐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릴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자체를 이해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책임감을 지나치게 부여하지 말아라. 이거는 왜냐하면 책임감이 있는 아이예요. 책임감이 장착되어 있는 아이한테 굉장히 책임감만 강조하다 보면 어찌 보면 이 아이는 이게 옆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겠죠. 그렇겠네요. 과도하게. 그러면 자기 감정을 잘 알아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책임감에 억눌려서 자기 기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네네. 해야 된다. 네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모 자녀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자녀의 영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게 도용기질이라는 게 서양의 이런 기질 이런 부분들을 분석한 거기 때문에 서양의 역사는 뭐 그런 종교적인 네네네네.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영성이라는 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자녀의 영성을 깨트리지 말고 자녀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세모는 어떻게 보면 설지 모라는 기관차처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목표를 세워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 돌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절제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폭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화가 많습니다. 내면에. 세모가 예, 내면에 화가 많습니다. 자기 그런 부분들을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주어 바쁘게 하라. 그리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줘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모 같은 경우에 자기 성과에 대한 보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기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움직여요. 보상이 없으면 잘 안 움직이는 기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있어도 보면 이익이 되는 자리에야지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계산적이고 치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교정이나 뭐 징계를 할 때도 합리적인 이유를 잘 설명하라 이러잖아요. 네네. 합리적이지 않으면 잘 움직여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돼. 만약에 여행을 가는데 그냥 가족이니까 가자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 내가 가야 돼? 그 자리 내가 왜 가야 돼? 그래서 세모도 좀 피곤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설명을 자주 해야 되고 부모한테도 만약에 부모가 혼을 냈어. 네.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거죠. 왜 지 감정대로 나한테 화를 내? 이렇게. 저희 큰애가 세모 아이라 그랬잖아요. 두 돌 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두 돌이 됐는데 아이가 그런 굉장히 말을 빨리 했어요. 저희 아이가. 한 10개월 정도부터 말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두 돌이 됐는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이래요. 왜? 그랬더니 어른이 되면 내 맘대로 화낼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은 이제 나를 본 거죠. 어른이 되면 내 맘대로 화낼 수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이렇게 합리적인 거 없이 끌어가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이 아이를 보면 항상 화를 풀어줬었어야 됐어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고 하면 항상 그 이유가 뭔지를 따지더라고요. 엄마가 왜 화냈는지.
아, 예. 더 화나는데 그럼. 네, 그러면 얘가 나를 놀리나? 그냥 항상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진짜 피곤한 아이였어요. 스타일이네. 예, 그래서 항상 어릴 때 엄마가 그러니까 왜 화가 날 때는 그게 왜 감정이 막 뭐라 그래야 되나 화가 날 때는 그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화가 저도 이제 그거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띵 때리는 게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이런 그쵸. 생각이 들잖아요. 모든 그거를 부모가. 설명해야 되는 건 더 네, 어려운 근데 이제 문제인데요. 그거를 다시 설명해 달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설명을 해야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 또 부드러움의 가치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감정을 발달시켜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의 불편한 거를 잘 이해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합의점을 찾느라고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사실 나중에 뭐 추위에 네네. 저는 솔직히 저희 큰아이에 대한 책을 쓰라면 한 20권을 쓸 것 같아요. 너무 에피소드가 많아가지고 네 오죽하면은 뭐 초등학교 2학년 때 한밤중에 경찰서까지 갈 정도로 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지금 잘 돼서 천만다행이에요. 네, 천만다행이죠.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아들 아닙니다. 네, 7시에 저희 아들 퇴근 시간이거든요. 매일 전화하는 아들이에요. 지금은 저희 아들이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네. 네, 수원 영통 지역에서 한의원을 하는 한의원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 이약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잘 돼서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 네. 전공 강좌도 마치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는데 네, 한의대를 갔습니다. 네, 한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7시에 이제 퇴근해요. 그럼 매일같이 전화하는 아들이에요. 다정다감한 아들이. 네, 다정다감한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을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세모 자녀는 권위에 순중하니까 부모가 정의롭고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모가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그거 어떤 방법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목표를 쟁취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총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수들을 보면 기업의 총수들은 거의 세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끌어 가기까지는 어떻겠어요. 그저 모든 과정을 좀 무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쵸. 있겠지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모가 그런 부분에 너 그 길이 아니야라고 설명할 때는 부모가 그만큼 반듯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거를 인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나는 안 하는데 너는 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나는 책도 안 읽고 있는데 너는 책 읽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 안 하는데 너는 해야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키우기 굉장히 힘든 부모가 스타일이네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 성취에 대한 칭찬을 하고 또 분노를 다스리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 얘기해도 화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모 친구들이 사실 사춘기를 지날 때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 경우가 있어요. 분노 표출을 해야 되니까 저희 큰애 같은 경우도 사춘기 때 벽 3번 뚫었습니다. 뭘로요? 주먹으로요. 저희가 아파트에서 전세 살고 있을 때 벽을 땜빵을 3번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 아들이 지금 7시에 퇴근할 매일 전화하는 아들이라는 네, 거죠? 그 친구입니다. 연결이 안 되네요. 네, 연결이 잘 안 되죠. 지금 환자한테도 굉장히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저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거든요. 그러면, 저도 네, 저희 딸내미 때문에 진료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자상하게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젊은 애치고는 정말 부드럽고 일단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런 예. 부분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설명을 지금 잘해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갈 때마다 그 환자들한테 이제 엄마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뭐 실장님이나 간호사들이 이야기해주면 어떻게 길렀길래 저렇게 자상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자상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또 살아가는 또 방편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에 또 많이 또 세월이 갔으니까 네네네.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요?
원장님 계속 할까요? 네네. 네네네. S만 짚어. 네, S만 남았으니까. 네, S 자녀. 자, 똘끼가 가득한 자녀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궁금해요. 네, 자녀의 네네. 천재성이 어디 있는가를 빨리 파악해라. 왜냐하면 S 자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음악성도 뛰어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재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일 사장되고 이게 쉬운 기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예,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자녀의 독특함, 기괴함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존중해줘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사실상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가 많다 보니까 S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왕따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가 못하는 거죠. 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고 네네네. 이 아이가 기괴하게 생각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네네. 그런 부분을 수용해 주는 거. 그리고 지나치게 슬픈 이야기, 책이나 음악, TV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된다. 네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너무 감정이 동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너무 어릴 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슬픈 이야기나 이런 게 탐닉되도록 하면 아이가 막 우울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빠지지 현실 감각이 않게 떨어지나요? 네, 그렇죠.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S가 잘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그 생각이 조금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터치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 표현하도록 해주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또 배려하는 거를 가르친다. 이게 왜 그러냐면 S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에 많이 빠져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내 안에 동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성공 후 실패의 경험이 똑같이 인생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라.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만 S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하면 네. 굉장히 또 상심에 너무 빠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S인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게 똑같이 인생에 중요하다는 부분, 이게 돌고 돈다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학습하도록 양육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S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S는 그래서 혼자 있어도 즐겁고 재밌는 아이들이 S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도 혼자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영화를 봐도 혼자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친구가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계에 대한 게 형성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도 쟤는 저러네 그리고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먼저 다가서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관계도 학습하도록 그 양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도형 기질별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질별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약한 고리들을 부모들이 양육의 방법에 따라서 그렇죠. 이 약한 고리를 조금 더 상승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장점까지도 단점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네네네. 있어서 예.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렵기도 하지만 그랬든 어쨌든 이런 기질을 좀 인정해주고 네. 이 아이를 사실은 저 하나 믿고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세상에. 맞아요. 엄밀히만 하면 네, 예, 아무것도 예. 없는 상태로 저 하나 네, 믿고 나왔는데 네. 부모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죠. 부모가 이 아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네. 사실은 이제 고립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제 그런 아이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를 좀 폭넓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네. 전체적인 어떤 그 주 기질 말고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네, 교수님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